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소개해 주실지 기대가 되네요. 기대? 항상 기대합니다, 저도. 그럼 안 되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시기적으로 딱 적절한 공연을 하나 갖고 왔는데 네. 엄청 추웠던 날씨가 이제 조금 풀리고 또 내일이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반면에 이런 분위기가 정말 싫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무대 위에 있는 인물들이 모조리 다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극. 굳이 장르를 만들어 보자면 판타지 파멸 뮤지컬, 네. 또는 잔혹동화 뮤지컬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와, 대표님의 이 반전. 네. 역시 대표님같습니다. 네, 발렌타인데이 이런 거 뭐 많이들 뭐 이벤트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소외되는 쪽 이쪽을 바라보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세모장 애청자분들은 그런 분들 아닐 거예요.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렸는데 네. 그 주말 연속극 막 이런 거 봐도 저희가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인기 좋잖아요. 이게 이런 비극에서 주는 이 묘한 도파민. 이렇게 이제 극으로 이제 그런 걸 만날 때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무대 위에 있는 그 캐릭터들보다는 내가 상대적으로 좀 행복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고 이런 깊은 뜻이 또 있죠. 네. 이제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네요. 저를요? 자, 원래부터 아실 것 같았는데 모르시는 것처럼 이야기하셔서. 자, 이제 근데 이제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은 흥행 작품들이 의외로 이런 작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이제 자극점들을 무기로 대중들한테 만족을 주는 작품들. 제가 많이 예를 들었었는데 지금도 공연하고 있는 지킬 앤 하이드. 여기에 지킬 박사도 본인 몸에 말도 안 되는 실험을 하는 이런 묘한 이 괴상한 캐릭터고 레베카라는 유명 뮤지컬의 댄버스 부인도 아주 병적인 집착이 만들어내는 비극을 다루고 있는 뮤지컬이고요. 프랑켄슈타인 우리나라 창작 뮤지컬인데 굉장히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이 창작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역시 죽은 신체를 활용한 실험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작품들은 대극장에서 약간 이야기는 너무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멋지고 웅장한 음악 같은 것에 포장되어서 이제 매우 매력적인 작품으로 평가됩니다. 근데 이제 소극장의 경우는 비극은 그냥 비극으로 정말 비참하게 표현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어떤 차이인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대본 쓰고 오늘 분석 자료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데 대극장에서 비극을 표현한 넘버들, 뮤지컬 넘버들 이런 것들을 쭉 듣고 나면 이 넘버의 가사랑 상관없이 음악 자체가 너무 멋있으니까 비극적인 가사를 담고 있는데도 노래가 끝나고 나면 박수가 나올 때가 많아요. 네. 저 사람이 악역이건 뭐 좋은 역할이건 상관없이 음악이 너무 소화를 잘하면. 근데 이제 소극장에서는 비극을 표현한 넘버들을 딱 부르고 나면 넘버가 끝나고 나면 이제 가사나 상황에 집중을 한 관객들이 박수를 칠 수 없는 분위기를 느낄 때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평소에 생각 못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번 주 준비하다 보니까 요게 좀 괜찮은 분석인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도 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설득되죠. 이거 자세히 찾아보면 안 그런 거 많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주장하고 나가면 요거 이제 받아들여집니다. 학설로 이제 되는 거죠. 저희 근데 아직 어떤 공연 소개해 주시는지 제목도 얘기 안 한 거 아세요? 제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게 죄송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300석 규모의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창작 뮤지컬인데 제목이 라파치니의 정원이라는 그런 작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창작 초연이네요. 예. 와, 안 대표님의 소개가 더 중요하겠어요. 예, 제가 이제 소개를 잘 해드려야죠. 이 작품 심지어 공연을 원래 좋아하시는 분들께도 아직 많이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신작 뮤지컬이거든요.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지원 사업을 거쳐서 개발된 작품이고요. 잠깐 다시 한번 말씀 간단하게 드리면 중구문화재단 충무아트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신진 스토리 작가 육성 사업, 그러니까 작가를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 거죠. 이런 새로운 창작진들한테 기회를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 2020년에 있었던 이 사업에서 선정됐었던 작품이고 그 이후 그 다음에 2021년에 쇼케이스로 관객들한테 처음 선을 보였던 작품인데 그렇게 쇼케이스가 끝난 다음에 공연된다는 소식이 없다가
스튜디오 선데이라는 제작사를 만납니다. 이 제작사 어떤 제작사냐면 2022년에 그 미세스 다우파이어라는 공연, 그 영화로도 유명했었던 이 공연 만들었던 제작사인데, 이 제작사가 이 작품을 선택하고 21년 이후에 이 작품을 계속 수정 보완하면서 작품을 개발하고 보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서 4년 이후에 올해 공식적으로 공연을 올리게 됐는데, 네. 그것도 이제 그냥 올린 게 아니라 1년에 4작품만 선정해서 지원해주는 창작산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올해의 신작으로 4작품 선택하는데 뽑혀서 이거 역시 지원을 좀 받아가면서 관객분들을 만나게 된 그런 공연입니다. 예. 창작산실은 예전에 이야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이렇게 제작 지원을 받으려면 작품성이 인정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으로 작품들을 뽑아요? 예, 뭐 매해 다르진 않고 전문가분들이 이제 기준을 정해서 뽑으시는 것도 있고, 거기에 더해서 쇼케이스를 통해서 관객분들의 평점 같은 것도 받아서 이제 뽑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문가 판단 그리고 관객분들의 아주 작은 기회 그리고 적은 명수지만 그 분들의 평가를 가지고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의 메시지 이런 걸 중요하게 보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 이 시기에 관객들한테 통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작품이 창작산실로 지원했으니까 계속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공연되어야 될 만한 작품이거든요. 이어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생각하다 보니까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TV에서 그런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아이돌 육성하는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 이제 저런 식으로 뮤지컬이 개발되는 과정, 그러니까 아이돌 개발되는 거랑 똑같이 뮤지컬이 개발되는 과정을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제가 그 OTT 통해서 그 라이온킹, 뮤지컬 라이온킹이 30주년 됐거든요. 30주년 기념해서 헐리우드 홀이라는 곳에서 크게 콘서트를 한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 1994년도에 애니메이션 처음 더빙했었던 사람들의 인터뷰도 들어가고 1997년도에 처음 공연했었을 때 그 심바, 그 멧돼지 막 이런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인터뷰가 들어가서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으면 나중에 정말 이 작품이 명품처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창작산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발되는 작품들은 이런 아카이브, 이런 자료들을 좀 잘 모아놨다가 우리나라의 창작 뮤지컬도 그렇게 좀 기록적으로 좀 멋있게. 네. 지금 명성황후가 아마 30주년일 겁니다. 명성황후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배우분들이 거쳐갔는지 이런 영상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더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면 창작 뮤지컬에도 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평소에는 그냥 목공소 사장님 같았는데 또 오늘따라 유독 공연 제작자 네. 같은 발언들을 많이 해주시네요. 멋지세요. 저는 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목공소 사장이라서. 자, 그럼 이제 정말 작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예,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라파치니의 정원, 이 제목 그대로 라파치니라는 사람이 만든 정원, 그리고 이제 그 정원을 벗어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원을 벗어나면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묘하잖아요. 장르를 굳이 나누자면 미스테리 드라마로 시작해서 나중에 어떤 사연이 밝혀지죠. 그때부터는 약간 서스펜스물처럼 흘러가는 공연인데 결국 이제 왜 어떤 그 비극이 보여지는데 왜 그런 선택들을 했고 이런 이야기를 다룬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줄거리 말씀드리기 전에 공연 좋아하시는 몇 분들이 이제 이 공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좀 보신 다음에 리뷰를 제가 들었는데 음악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 너무 늦어지지 않을 때 빨리 음악 한 곡 듣고 공연 줄거리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곡 먼저 들어볼까요? 이 극에 나오는 남녀 주인공 넘버인데요. 베아트리체와 지오바니의 듀엣곡. 전형적인 사랑 넘버처럼 들리는데 이제 가사 들어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복선이 좀 느껴질 수 있는 곡이거든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고, 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면이라는 넘버.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은 공연 줄거리 들으시는데 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계절에는 그대의 붓질로 싹이 터서
그대만 향하죠. 닿을 수 없는 당신이 멈출 수 없는 마음이 난 무서워요. 그녀에게 가시가 있다 해도 난 그대로 끌어안겠어요. 그녀에게 빛이 없다 해도 그 어둠 속에 기꺼이 갇히겠어요. 멈출 수 없는 이 마음도 닿을 수 없는 당신도 더는 두렵지 않아 그저 있어줘요. 그 어디라도 그대 곁이라면 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면 난 영원히 그대의 정원 그대의 그림 될 텐데 눈을 감아 태양을 막아 기도 속에 희망 속에 그대의 곁에서 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면 난 영원히 그대를 꿈꿀 텐데 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면 영원히 그댈 향할 텐데 그대의 숨결 그대의 빛을 영원히 찾으며 지금 이 밤속에 귀 기울이며 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기를 난 영원히 그대만 헤매기를 네,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 가운데 이 어둠 속에 갇힐 수 있다면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설명을 미리 들어서 그런지요. 약간 노래에 슬픔이 스며 있는 것 같아요. 예, 역시 진행자님은 대단한 이제 안목이 생기셨습니다. 안목이라 그 듣고 느끼는 건 뭐라고 그럽니까? 글쎄요. 안목. 귀목이라고는 말. 아니 근데 누구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말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 줄거리를 소개해 주세요. 예, 나중에 노래도 들어야 되니까 빨리 소개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주홍 글씨라는 작품으로 잘 알려진 19세기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단편 소설 라파치니의 딸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걸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요. 공연장에 딱 들어가면 일단 소극장 무대 전체를 정원으로 만든 구조물을 딱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작은 소품 같은 정원이 아니라 매우 큰 정원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무대 전체가 정원이고요. 이 높이를 많이 활용한 무대를 만나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정원이 이제 라파치니라는 의사이며 동시에 무언가를 연구하는 이 박사의 정원인데 이 정원의 신기한 점이 뭐냐면 바로 라파치니의 딸 베아트리체라는 이 딸이 이 안에만 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또 뭐 공기 좋은 정원에서 몸이 좀 허약한 딸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건 또 아닙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사연인데 이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일단 중요한 건 이 정원 안에 살고 있는 베아트리체는 평생 이 안에서만 살고 있는 상태였던 거거든요. 근데 밖으로는 한 번도 나가지 못했던 삶이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아버지랑 이 딸 두 명은 좀 특별한 점이 있는데 바로 손에 이 목이 긴 장갑을 계속 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상해 보이는 묘한 점이 많은 이런 부녀가 있고요. 네. 다른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방금 전에 노래 들으셨던 그 남자 주인공 지오반이라는 인물인데 이 지오반이라는 인물은 세계의 아름다운 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그리는 예술가의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라파치니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온 거죠. 그러면서 이곳저곳을 막 그리고 다니다가 이 정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안에 베아트리체라는 인물까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서로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찬 상태에서 결국 이들은 만나게 되고 지오바니와 베아트리체는 사랑에 빠지게 되죠. 여기까지는 뭐 이해되시죠? 이렇게 사랑에 빠지는 건 네. 약간 좀 전형적인 그렇죠.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 사랑 빠지는 건 보통 다 전형적입니다,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생 정원에만 갇혀서 혼자 지냈던 베아트리체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지오반이라는 외부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라파치니와 베아트리체는 장갑을 왜 계속 끼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정원 안에만 살고 있는 것일까? 이제 이런 의구점이 들면서 공연이 계속 진행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건 공연장에 가셔서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여기서요? 네, 너무 힌트가 없죠. 네. 너무 막 하는 거죠 지금 제가.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정원에서 키우는 꽃이며 식물들 이게 이제 힌트인데 이 식물들은 사실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아름다운 것들을 그렸던 이 남자 주인공 지오바니도 처음 보는 식물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 식물들이 사실 알고 봤더니 모두 다 독초였던 겁니다. 독초. 그리고 이 독초들이 가득한 곳에서 베아트리체는 살고 있는 거고 베아트리체가 이 독초가 가득 찬 정원에서 살고 있을 수 있도록 이 라파친이라는 박사는 뭔가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들한테는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이 비밀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에 대한 복수라고까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공연장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까지 진지하고 인상 쓰시면서 절 보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이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네. 아니 근데 궁금증이 네. 다 풀리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영화 코너처럼 자 여기까지 어서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조금 애매하긴 하니까 근데 이제 이 파국으로 치닫는 이야기는 공연장에서 보셔야지 약간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딱 하나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 있거든요. 꽃가루가 확 뿌려지는 네. 이 장면이 가장 큰 비극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 무대 장치여서 이 눈으로 보는 건 아름다운데 내용은 처참한 이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보내드리기엔 너무 아쉬워요. 그러면은 그게 매력. 네. 좀만 더 소개해 주세요. 제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야기를 듣는 재미가 좀 있는 작품이거든요. 공연 시작할 때부터 이게 왜 저러지? 라고 하는데 이제 소위 초반에 뿌려놓은 떡밥을 후반에 잘 회수해가는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그 마녀 사냥이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잘못된 어떤 여론 때문에 사람이 공지에 몰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요즘에도 좀 전해지는 메시지가 있는 공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곡으로 어떤 곡 들어볼까요? 끝곡은 이게 라파치니의 정원이니까는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거는 그 라파치니 주인공이 없는 남녀 사랑 듀엣이니까요. 라파치니라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라파치니 주인공이 부르는 기도라는 넘버 짧은 넘버인데 요걸 마지막 곡으로 갖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뮤지컬 라파치니의 정원 가운데 기도라는 제목의 넘버 김종구 배우의 목소리로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주여 당신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여기에
이 땅에 없는 나의 주여 나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여기에 당신은 고통을 가르치고 유한한 인간을 보게 했네 당신의 무력함을 증명하여 내가 직접 이 자리에 서 있어 꽃망울 터지는 탄생부터 잎사귀 떨구는 죽음까지 생명과 죽음을 피우리라 이 땅에서 이루리라 반드시 영혼을 빼앗길 향기부터 선악을 판단할 열매